안녕하세요. 7월 15일 토익 시험 잘 보셨습니까? 저는 강남파고다 대표 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7월 15일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혹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논란이 되거나 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한 수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는요, 뭐 미련을 가질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만요,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또 스마트한 부분이 되니까요.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Part 5, 6 같은 경우에서는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기가 또 좀 편하고 평이한 그런 난이도,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art 7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늘 그렇죠. 그래서 쉬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아티클이 좀 많이 나오는 한 4개 정도 세트가 아티클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파트 5를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난이도는요,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아주 특이점은 품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구토익 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는데 8문제, 그 다음에 동사 형태가 한 3문제, 접속사 4개, 전치사가 조금 줄어들어서 난이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낮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어휘, 명사 어휘, 형용사 어휘, 부사 어휘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품사 문제에서 실수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준비가 잘 되시면요, 그런 실수도 당연히 안 하시게 되겠죠. 자, 일단 제가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요, 뭐 전형적인 품사 문제가 나왔고요. 부사 constructivelly라고 해서 건설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nstructive, constructing, construction 뭐 이런 식으로 건설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품사 문제는 무조건 사진을 이렇게 탁 잘 찍어야 되는데 앞에서 찍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시면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criticism이라고 해서 비평을 이제 제공했다라는 표현이 돼요. 뭐 이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B번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요, 가끔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 쌤, ing도 형용사 아닌가요? 그 현재 분사 저희 배웠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 차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 일단 첫 번째 명사 앞은 형용사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ing형의 형용사는 없지 않아 관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onstructing 같은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로 쓰는 현재 분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ing보다는 형용사가 더 우월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의미적인 부분이고요, 관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 ing가 정답인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번 달 7월 15일 시험에 나왔던 답인데요. convincing이라는 단어, 설득력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형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대로 convinciable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용사 형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presentation을 꾸미는 거는 아마 convincing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번 달 토익에서는 convincing과 convinced가 나와서 subtle 이 표현은 나오질 않았지만 뭐 이런 형태도 될 수는 있다는 걸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다 잘 좀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요, 오프닝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자주 소개해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오프닝, 오픈리 하면은 공공연하게라는 부사고요. 오픈드는 이제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픈은 형용사도 되고, 이제 동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명사는 되지 않습니다. 오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사진을 찰칵 찍어 봤더니, 앞에는 더가 있고, 뒤에는 오브라는 단어가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명사가 오면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드리면요. 여기 있는 오프닝 같은 단어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동명사가 맞아요. 동명사 맞는데요. 역시나 관용적으로 ing가 붙어 있는 명사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많은 설명들을 좀 하면서 왔는데, opening, cleaning, funding, accounting, planning, seatin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케팅, 그 다음에 spending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ing형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불가산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불가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명사가 오프닝밖에 없어서 뭐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뭐 그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낮았지만 요걸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요, politicize라고 해서 이제 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politician이라고 해서 우리 정치인들, s가 이제 붙었죠. 그 다음에 politically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political 하면은 정치의라는 형용사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역시나 사진을 탈깍 찍으면 앞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동일한 지금 구조입니다. 앞에 더가 있고요. 아까는 오브였지만 어쨌든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고, 문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주어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이제 기존에 계속 나오던 문제와는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문제들은 이제 최근의 문제들은 이제 사람과 사물을 동시에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너무 사람이 하나 탁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어쨌든 결론은 politicians가 정답이 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역시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요. 그러니까 기존 문제 스타일이라면 politician과 politics라는 단어, 정치학, 뭐 정치 그 자체를 이제 얘기를 뭐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렇게 좀 나오는 패턴이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패턴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미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어미, 심지어 저게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or이라든지 er이라든지 ee라든지 ian이라든지 ant라고 부를 수 있는 ent, student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ant, 이거는 뭐 applicant 정도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데서 실수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치명적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주어가 확연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사 자리가 이제 되는데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consult라는 이 동사 자체가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with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B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이제 수일치 같은 것도 다 동일하고 태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시제를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시제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있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뒤에 yesterday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제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A번 consulted라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한번 과거 시제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보여주는 수식어, 특히 부사들이죠. 뭐였냐면 yesterday가 있고요, ago가 있고요, last more라고 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previously,
formally 그리고 once라고 해서 이게 좀 까다롭게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요. 한 번이 아니고 한때라는 뜻일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preceding 이런 단어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필기를 잘 해가지고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cert라는 단어가 자동사일 때는 with를 쓰는데요. 또 타동사도 가능은 하니까 막 뭐 완전히 하나로 정해놓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논의하다, 상담하다, 참고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죠. 자, 아주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잘 외워가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어휘에도 문법이 어느 정도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뜻으로 가시다가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비동사랑 그 다음에 PP 사이에서 물론 낫은 나왔지만 여전히 부사가 나와야 되는 앞에서만 찍으면 안 되고 양옆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가 나오는데요. enormously 하면 엄청나게 뭐 그 정도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relatively라고 하면 이제 비교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periodically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때때로 이따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mpletely라고 하면은 완전히라는 표현이 되는데 물론 이제 해석으로 해보시면 완전히 배송이 되진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들 중에 하나 되게 쉽게 날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 포인트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부사라는 건 흔히 동사를 꾸민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동사를 꾸미지 않는 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꾸미나요? 형용사나 부사만을 특히나 형용사를 이제 꾸미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익숙한 단어들이죠. very, so, quite, fairly, rather 이때 오히려라는 뜻보다는 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latively라는 요 단어 잘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 안에서 blank가 나오는 상태라면 제일 먼저 사실은 지워주시는 게 아주 빠르게 또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좀 암기해 주시고요. 특히 또 강조하고 싶은 게 extremely 같은 요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extremely 같은 단어도 동사 앞에서 뭐 꾸밀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지울 거는 빠르게 그냥 지워 나가야 여러분 늘 고민하시는 시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요 꼭 좀 외워가세요. 익숙하시죠?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어렵진 않은데 또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뜻만 그냥 들어오는 이런 어휘들.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이 여러분들 되게 까다롭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일단 구조상 보시면요. 자,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before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이제 동사를 달고 이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요, 당연히 앞에 부사를 써서 이 전체적인 부사를 다시 부사가 꾸미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기 중에는 지금 부사가 아닌 애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일단 such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붙는 그런 관용 표현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such, 형, 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 very, 형용사, 명사 요 표현이 이제 되는 건데요. 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ew라는 단어 자체는 형용사 거의 없다는 뜻인데 형용사나 대명사기 때문에 부사로서는 역시나 쓰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even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일단 even은 뜻은 심지어라는 뜻인데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예컨대 even better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앞에서 지금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예를 들어 even when 하고 절이 나가든지 even before 하고 절이 나가든지 하면 심지어 뭐뭐 전, 심지어 뭐뭐 할 때라도 정도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너무 유명한 even
if절도 그 유명한 even if로 변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even이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쌤 else는 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보이는데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else는 부사는 맞는데요. 혼자 그냥 덩그러니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정답이 되려면 앞에는 무조건 thing, one, 예를 들어 someone, anyone, something, everything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where 같은 것도 anywhere 혹은 somewhere else 뭐 이렇게 해서 뭐 앞에서 언급한 그걸 뺀 나머지를 좀 지칭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리 자체가 else는 오기가 힘들다. else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빠르게 맞냐 안 맞냐를 골라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 뭐 대명사 형용사 되는 few 지우고 else 지우면 even밖에 안 되는 뭐 그렇게 푸셨으면 좀 효율적으로 잘 푸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요, 뭐, 우리 자주 만날 수 있는 전치사도 있는 것 같고요. 접속사도 있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블랭크 자체는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뒤에 구조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접속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nea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ce 같은 단어는 일단 전치사도 될 수 있고요. 접속사도 될 수 있는데요. 접속사일 때 이래로라는 뜻이 되면 이게 이래로가 되면 이 안에는 과거 시제 주절이라고 부르는 요 앞에 있는 메인 문장에는 have pp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일단 아니죠. 그런데 since는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때문에 because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때는 실제로 시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exce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치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또 접속사도 되기는 합니다. 제가 이따가 포인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once도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라고 불러요. if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을 좀 해서 푸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팅이 일단 제거되고 나면 우리가 페인트 칠을 다시 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once라고 하는 아이가 적절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포인트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앞에 완전한 문장이었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우리가 접속사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좁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사 중에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을 가질 때 과거 시제 주어 have pp 그리고 때문에일 때는 뭐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패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의미상 once가 더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xcept 이 부분 재밌죠? except 접속사로는요. 시험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except는요. 만약에 접속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뭐 통계학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토익 시험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미를 판단하셔서 D번을 잡으시면 아주 잘 푸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접속사들이 막 나오니까 조금 당황하시기도 하는데요. 역시나 이거는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여기도 적어놨지만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이 두 가지와 부사절, 그러니까 명사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기가 아니라 보기 분석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게 무슨 자리인가를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빈칸 앞에 동사가 나왔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 타동사죠. 뭐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now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사절이 맞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두 개는 절대로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타동사 뒤에 blank가 오면서 뒤에 문장이 나오면요. 이건 일단 명사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자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y 같은 경우도 명사절 접속사 돼요. 그래서 완전한 구조로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한 구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가 없거나 혹은 or 목적어가 없는 그런 이제 불완전한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while은 근데 너무 유명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에 깰 때 제끼고 whenever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많이 나와요, 시험에. 지금 정답도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오답으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No matter when 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No matter when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뒤에 완전한 구조를 취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특징을 가져가시고요.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되고 나면 중요한 건 부사절만 된다. 명사절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쉽게 답이냐 아니냐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까, 빨리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정답이 안 됐고요. Y냐 who냐의 싸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뒤에 구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파커라는 사람이 방문했어요. 헤드쿼터즈에 this morning 이니까 완전한 구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요. Y로 이제 남아가는. 자, 일단 해석은 그렇게 안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 분석한 거 whenever 한 번만 더 잡아가시고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전치사가 많이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전치사 문제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자, 뭐 익숙한 단어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prior to 뭐뭐에 앞서 이런 표현 보이고요. 그리고 connected to는요, 실제로 막 시험에 많이 출제되거나 막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뭐 전치사는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outside of라는 단어도요,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outside가 그러니까 명사도 될 수 있고 전치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of를 썼으니까 명사로 쓰겠다. 이제 이렇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according to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말로는 뭐뭐에 따르면인데 좀 더 맥락을 보면요, 어떤 주장의 근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연구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어떤 권위를 가지는 사람 정도가 될 텐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문제 빈칸 뒤에 나오는 이런 동명사 구조, 동명사, 그러니까 according to에는 동명사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를 판단해 보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prior to는요, 어떤 시점을 써서 뭐뭐에 앞서라는 건데요. 여전히 이제 동명사를 쓰게 됐을 적에도 그 어떤 행위에 앞선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searching for candidates라는 표현을 썼는데 후보자들을 찾기에 앞서라는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이제 C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결하는 거라든지 outside는 여기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요. 잘 보세요. outside는 말씀드린 대로 명사랑 전치사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전치사는 어떻게 쓰냐면 outside the city, 그 도시 외곽을 얘기하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시험 출제는 0%였습니다. 왠지 막 많이 본 것 같은데 대부분은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은 오답으로 물론 의미도 안 맞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져가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감각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고요. 여기 또 정리해드린 거 잘 가져가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이제 전치사 문제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자, 흔히 볼 수 있는 전치사고요. 뒤에는 뭐 federal grant니까 뭐 돈 되겠죠. 수여금 받은 거. 그러니까 전치사 뭐 구조는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이제 눈치 좀 빠르시거나 또 제 강의를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고마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대로 그냥 제가 진짜 그 강의할 때 썼던 글을 그대로 그냥 복붙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해왔는데요. 7월 15일 적중특강 제가 찍을 때 1번 문제에서 with라는 전치사가 함께라고만 알고 계시면 큰일 난다. 두 가지를 더 아셔야 된다. 수단 도구를 쓸 때 뭐뭐 한국말로는 뭐뭐로 뭐 망치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앞에 쓸 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뭐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with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연방에서 오는 이 수여금으로 인해서 이런 뭐 스쿨, 로스쿨이 periodicals 그러니까 어떤 잡지들을 정기 간행물들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적중특강 때 1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제로 적중이 좀 된 부분이 있겠죠.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on이나 at은 뭐 실제로 정답이 좀 되긴 어렵고요. 그 다음에 above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위치적으로 위에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요 부분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전치사 above는요. 오답으로 거의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적어놨는데 딱 한 번 뭐 한 5, 6년 정도 안에서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art 6 정도에서 above the machine 이라는 이 표현으로 기계 위 정도였는데요. 그 외에는 한 번도 above는 보기에는 나왔는데 정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잘 가져가시면 감각적으로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쨌든 제가 또 with가 나왔다는 점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with.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했던 part 5였고요. 좀 말씀드린 대로 6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난이도 얘기부터 일단 먼저 해볼게요. 일단 난이도는 중간이에요. 그냥 중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품사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난이도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8개랑 여기 2개가 합쳐져서 무려 10개의 품사 문제가 제가 지금 웃음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이건 실수하면 진짜 치명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도요. 5월달 제가 논란 종결할 때 참 어려웠죠. 3개나 나왔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어휘도요. 처음 보는 어휘들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난한 난이도 어휘가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휘 7개, 동사 형태. 여기는 접속 부사가 하나 더해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 형태 2개, 품사 2개, 접속사가 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뭐 픽스 돼 있는 수치죠. 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그냥 문장 삽입이 나왔거든요. 자, 일단 편지글이었는데요. 내가 당신하고 만나서 그 일자리 공석에 대해서 논의한 걸 즐겼다. 이미 만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긴 상태 이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다 좀 비슷비슷한 말 같은 느낌이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뒷문장까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자기의 장점을 피력해요. 뭐냐면 내 이전 경험이 나를 특히나 정말 자격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자기가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내 스킬이 뭐 아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장점 피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C번 같은 경우가 My skills are
perfectly suited for this kind of work라고 해서 이 일에 이런 종류의 일에 완전히 짝짝꿍 맞는다. 궁합이 딱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시나 나 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앞에 거 말고 약간 뒤에 거까지 읽어야 좀 풀리는 대개는 앞에만 읽으셔도 뭐 소재나 논지를 좀 잘 잡으시면 거의 풀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사실 읽으면서 살짝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디에 qualified 자격이 있냐면 for this 여기 R&D 팀에 이런 자 A exclusion 제외 케이스 하면 경우인데요. 이걸 얼핏 또 하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occasion 뭐 비슷하다고 진짜 볼 수 있어요. 일 이런 뜻이니까 job이죠. 이거는 일에 대한 얘기니까 job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나 이제 그 동사 형태가 나왔는데요. 조금 막 어려워 보이게 all requirements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일단 구조 자체를 보시면요. precision 뭔가 정밀함, 그 다음에 punctuality라고 하면 시간을 잘 지키거나 뭔가 좀 꼼꼼한 것을 우리가 punctuali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ood editing skills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로 나왔고 결국 동사는 없죠. 문장에. 그러니까 A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상 were 맞으면서 뒤에 목적어는 없는 구조. 그죠? 그리고 한 김에 끝까지 해보면 지난 회사에서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회사에서 모두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게 수일치, 시제까지 모두 맞는 완벽한 정답인 이제 B번이 되면 되고요.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태가 안 맞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requiring은 동사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어휘가 나왔는데요. 자, taking the time, 이제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나를 이라고 해서 me가 나왔습니다. 그 어휘 문제 나왔다고 무조건 뜻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일단 사람 목적어가 나왔다는 걸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refer이라는 단어는 대개 전치사 to를 쓰는 자동사라서 바로 넘기시면 되고요. 대개 그렇다 하더라도 refer to 뒤에는 사람은 잘 안 나온다는 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muse는요. 사람 목적어는 쓰는데 기쁘게 하는 거라서 사실 좀 의미가 되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teach도 me를 쓸 수는 있는데 역시나 나를 가르칠 시간을 좀 주세요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인터뷰.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사람 목적어 쓰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자동사로 쓰는 refer이 하나 나오는 참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였고요. 뒤에 한 문제를 더 준비해 봤는데요. 자, announcement, 발표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ing형의 이제 동사들이 이렇게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by ing 형태고요. 앞에 carefully니까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뒤에, 요건 이제 뮤지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이제 수집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수집품의 컨디션을 조심스럽게 뭐 하냐, 이제 이건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defend라고 하면은 보호하는 건 맞는데 뭔가 방어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어감이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upgrade라고 하면은 향상시키는데요. 뭐 얼핏 봐서는 좀 맞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monitor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상태 컨디션 조건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신중하게라는 말하고도 잘 어울리죠, 지금. 실제로 이거는 그 어떤 전시물들의 어떤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뭘 안 하고요, 이런 내용이 나와서 뒤를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아마 쉽게 업그레이딩이 아니라 모니터링이 더 맞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에디팅 같은 단어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시물에 또 쓰기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날리고 봤더니 모니터이라는 동사, 감시하다, 지켜보다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에 해당할 수 있는 단어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월하게
문제 가져가셨던 part 6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40번 앞에 문제 보시면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물건들이 근데 그 대부분은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데요. if damaged. 교체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들이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은요. are especially sensitive to moisture. 뭔가 수분에 굉장히 좀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뮤지엄은 will not showcase, 전시하지 않아요. open air, 이렇게 공개된 지역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다. 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분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정답을 잡아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흔히 나오는 단어죠. as a result. 요게 이제 therefore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정답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실제로 정답이 될 수 없는 단어들로만 구성이 돼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자, 4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여서 이제 들고 왔는데요. 일단 humid 하면 뭔가 축축하고 눅눅한 형용사고요. 당연히 humidly는 부사고 humidify 하면은 뭐 이렇게 수분을 공급하는 동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humidity라고 하면 당연히 명사형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요. 빠르게 앞뒤를 탁 찍어버리면 of라는 전치사 뒤에 끊어져 버리는 느낌이 나서 이거를 휴미니티를 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품사 문제가 나올 때는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막 계속 쉽게는 안 낼 수 있다.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는 정말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조금만 더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결국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damaging climate. 그래서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기후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눅눅하고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한 번 더 나와서 이 climate를 이제 꾸미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humid, possibly damaging, 그러니까 눅눅한데 가능성 있게 그게 파손을 할 수 있는 기후의 타입. 이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 공부를 좀 잘 하셔야 하고 아마 지금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또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정답은 A번이 맞았습니다. 명사 꾸미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문장 삽입이 나왔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 전시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안 하고요? 오픈 에어도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템들을 어떤 이런 종류의 뭐 기후가 있는 지역에는 전시를 안 한다. 뭘 안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뭘 안 한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도 지금 뭔가를 안 한다.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in addition이라는 이 제가 이제 동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signal,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어떤 고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in addition이 나왔다는 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하거나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한번 보면 음식이나 음료도 그 전시 공간에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보호하려고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실제로 정답은 C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어떻게 푸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되시나요? 그래서 좀 어려워 보였지만 이런 시그널들을 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이면서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이번 시험 자체가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 솔직히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을 잘 지키면서 실수를 얼마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결정될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시험 보신 분들은요, 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에서 얻어 가실 걸 잘 얻어 가셔서 또 다음에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